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뷰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뷰노는 글로벌 AI 의료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뷰노넷이라는 딥러닝 개발 엔진을 이용해서 AI 의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인 뷰노메드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노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수요 예측은 끝났고 오늘 발표가 최종적으로 났고 내일 2월 16일 화요일 2월 17일 수요일 2일간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월 19일인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날 환불이 되고요. 상장일은 2월 26일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5,000에서 19,500원이었는데 약 1,500원 정도 초과된 21,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378억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가 대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같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총 36만 주를 배정을 하는데 미래에셋대우랑 삼성증권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요. 개인당 그 청약 한도를 보면 미래에셋대우는 100%에서 200% 일반 우대 등급이고 9,450만에서 1억 8,900만원까지 최대 청약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그 온라인 전용으로 해서 개인 청약 한도의 절반인 4,500주부터 1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우대 등급. 그렇게 따지면 4,725만원에서 1억 8,900만원 정도 청약이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균등 배정이 각 배정사당 한 9만 주 정도씩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주에서 두 주 정도씩 각 증권사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수점에서 올림을 해준다면은 아마 개인 기준 총 4주 정도 배정을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매 청구권이랑 구주 매출은 없는 상태고 국내외에서 유일하게 의료 부분을 인공지능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사 기업으로는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로 기준을 잡았는데 약간은 뷰노랑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세 개사들의 평균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PR은 38.5입니다. PER 방식으로 산정을 했고요. 기존 기업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할 때, 주당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보통 2022년이면 2022년, 2023년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뷰노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업이 굉장히 3년 안에 큰 성장을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022년도의 추정 당기 순이익을 모두 계산을 해서 그거를 연할인율 20% 적용해서 2020년 기준가를 두 개를 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가격, 2023년도 기준 가격. 그래서 요거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액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총 28,000원에 나왔고 거기에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어서 47%에서 31% 정도에 해당하는 공모가 밴드를 형성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초과된 금액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1,000원에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실적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의 생각을 넣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공모자금 사용 계획으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서버 같은 거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아무래도 이제 연구 개발이나 이런 쪽에 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연구 투자 쪽에 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매출을 일으켜서 흑자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뷰노에 대해서 업종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역시나 잘 모르는 분야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고 하면은 최근 8년 사이에 의료 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료 쪽에도 AI 시장이 증가가 되고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뷰노가 그쪽 시장에서 약간 선점해가고 있는 포지션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12월 5일 날 MBC 스페셜에서 뷰노가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인공지능이 이런 그 CT 촬영, 이건 엑스레이죠. 죄송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련의 15명이 찾지 못한 문제점을 그 중에 한 50%를 이 뷰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딥러닝 시스템이 찾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찾았는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딥러닝 시스템을 이제 뷰노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게 뷰노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노메드로 하는 서비스가 대한민국 1호 AI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었고요. 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최초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의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의료 장비가 뷰노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최소한 국내에서만큼은 확실히 선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014년도에 개발해가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검증하기 시작을 했고 2017년도부터 상용화를 해서 대한민국 1호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총 8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뷰노메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장점 1번이 효율성이고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야에 따라 뭐 2초에서 뭐 많게는 뭐 수분까지도 적용은 되지만 기존에 하던 이런 그 판독 시간들을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위암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MBC 스페셜에서 얘기를 했듯이 의사들이 꽤나 고급 인력이잖아요.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뷰노메드 솔루션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으로만 검진하던 거에 대해서 약 8%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요. 뭐 이런 서비스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 폐암 같은 것들 폐를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폐암이 발전될 수 있는 폐암이 됐는 게 아니고 폐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못하던 검사들도 가능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새로운 진단법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뭐 쉽게 말해서 심정지 같은 게 오면은 이제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뷰노메드 솔루션을 서비스를 하면은 24시간 내에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환자들을 사전에 경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이제 뇌 MR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노메드에서 솔루션이 진단이 가능한데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치매가 지금 올 것이다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 보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같은 것들하고 결과 같은 것들을 세계 최고의 학술지나 저널 같은데 실어가지고 검증을 마쳤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뷰노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솔루션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특허 확보했는 게 한 54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한 100건 정도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료 분야 AI 대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상위권에 있는 순위권에 자주 들어가고, 최근에는 안과 관련해서 AI 검사하는 거를 세계 1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견고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하고요. 최고 수준의, 특히 우리나라 의료도 세계 수준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최고 수준의 거점 병원과 협력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 들어오는 고품질 데이터들을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렇다 보니까 약 20년 전부터 이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도 뷰노에서 이제 지금 보유를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분야 같은 경우에 의료 쪽에 적용을 될 때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의료 분야죠.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분야에서 실제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검사부터 환자 병동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의료 플랫폼을 사업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7년 동안 그 회사가 설립이 되고 7년 동안 기술 개발 및 검증 같은 것들을 많이 거쳤고요. 과거에 없던 의료 행위를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술력들을 인정을 받아서 많은 고객들에게 공급 요청을 받고 있고요. 의미 있는 계약들을 현재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체결 중인 계약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였고, 시장에 뷰노의 이 솔루션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45%씩 연평균 성장할 예정이고요. 특히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더 가파르게 성장할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시장의 성장이 더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핵심 제품에 대한 CE 인증 5건이 유럽 쪽에서 마쳤고, 일본 쪽에서도 제가 무슨 인증인지는 이게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일본 쪽에서도 2건의 인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미국 쪽에 FDA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외 주요 컨퍼런스 같은 데 꾸준하게 참여를 하면서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지금 꾸준하게 인지도를 올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뷰노메드의 실제 사용 사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엑스레이 사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바로 결과를 단시간에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조하는 서비스도 하고요. 이렇게 CT,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폐 사진 있잖아요.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거에 대해서 빠르게 검사하는 것들,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죠. 흉부 엑스레이 상 문제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뇌 부분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약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대박 났던 종목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종목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지금 조금 가물가물해요. 아마 댓글에 분명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댓글에 누가 달아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뇌 촬영을 통해 가지고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면은 또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구 쪽은 아까 전에 세계 대회에서 AI 쪽으로 1등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MRI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고, 치아 안에 이제 잇몸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렇게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뷰노의 재무 정보를 보자면은 매출은 일단 있습니다.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현재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은 상장일 날 빠르게 먹고 나오는 정도의 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상장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과연 미래의 가치가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근데 커버하고 대박 났던 종목이 있죠. 박셀바이오처럼.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외 상장 후 1개월 때 벤처금융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약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물량들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가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안전한 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기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8%, 벤처금융하고 일반 법인이 상장일날 유통시키는 것도 12.27%가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냥 보통 평범하다 혹은 평범한데 조금 불안하다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긴 되는데 이 물량들이 굳이 보호 예수에 넣어도 1개월이라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넣겠다 하고 상장일 유통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거는 조금은 상장일 날 유통 그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데이터들은 부정적인데 회사의 미래 가치는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런 종목이 정말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실제로 최대 주주 이예하 대표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예하 씨가 약 17%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그 외 기타 주주들 물량을 다 합쳐서 36%고 녹십자 홀딩스가 한 6%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 주주 구성 및 비율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진짜 안 좋은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진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들이 보면은 물량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구바이오, 제약, 녹십자 홀딩스, 퓨처플레이, 동화약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은 뷰노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판매해주는 고객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사 가치를 높게 보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조금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때 유통 가능한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꽤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정말 조금씩 지분율이 낮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는 건 크게 타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스마일게이트가 원래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 개발사인가? 여기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스마일 게이트가 그 스마일 게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립니다. 투자 기관의 개수가 너무 많고 지분율이 너무 미비하다. 하지만 일부 투자 기관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크게 나온다면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애매합니다. 제가 진짜 생각을 했는데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할까? 분명히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왔으면은 크게 던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많이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쭉 있는데 100원
700원, 1,500원, 3,500원, 5,500원.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했는 게 약 발행가가 15,759원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공모가 대비 1%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도 약 2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환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뭐 주식수가 늘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뭐 정해져서 이 주식수가 그대로 들어오든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물량이 그냥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 물량의 7.2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이거를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싸고 이 물량들은 그냥 늘어나는 물량이에요. 기존 그 주식 수에 비해서 그냥 늘어나는 물량이고 특히 이 중에 일부 39,000주는 상장 직후에 바로 공시하고 들어올 수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1년, 2년 한 2년 반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들어올 때 이게 한 번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게 6,000주죠. 그냥 한 명 기준, 6,000주짜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쓰면 돼요. 근데 공모가로만 전환이 돼도 이 사람은 1,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전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냐가 문제지 보통주로 전환될 물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공모가는 21,000원, 장외가는 36,5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시총은 2,275억. 장외가가 된다면 3,953억이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412만 7,511주고 전체 비율의 38%입니다.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도 조금 적고 늘어나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빠져봤자 조금 빠질 것 같고 거의 한 800억 이상은 실제로 상장일 날 유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계산했는 걸 보시면은 2022년도 추정 순이익을 이제 2022년도에는 흑자를 계획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적자일지 몰라도 그때는 64억 정도의 순이익을 생각을 하고 2023년도에는 여기서 3배 이상 더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206억까지 단기 순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지금 무조건 주식사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가격이 된다라고 치면은 2년 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진짜 장담 못 하거든요. 3배, 4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2년짜리 장기 투자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요걸 가지고 현가를 계산해서 평균 81.10.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PDR이죠.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는 27.71, 장외가는 48.15인데 유사 기업들이 38.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요 근거도 약간 높게는 잡았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조금 명확하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진짜 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 경쟁률은 기관이 1457대 1이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6%입니다. 경쟁률은 괜찮으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여기서 조금 또 헷갈리더라고요. 기관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자, 결론은 내어드릴게요. 결론은 일단 내어드릴 거고 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중 재무정보, 주주구성,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 보호 예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 같은 경우 전부 다 안 좋은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야만 뭐 조금 엉뚱한 쪽에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청약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정말 청약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일단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기관이나 지금 그 벤처 금융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비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커버할 만큼 자기들이 물량을 다 던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적정 가격도 혹은 저평가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큰 성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힘드나 확실하게 그냥 드는 느낌으로는 마이너스로는 공모가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청약을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비전이 있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상장일 날 굳이 수익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번 청약을 들어가고 비록 4주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 4주를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균등 배정만 노리는 청약만 진행할 예정이고 주가가 초반에 급상승을 한다면 진짜 두 가지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따상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조금 오버해서 생각했는 거고요. 만약에 뭐 따블에 한 20% 정도까지 수익권이 간다 하면 일단 먹고 빠져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는 관점으로 청약을 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왜 또 안 바꿨지? 앞에 다 바꾸고 뷰노죠. 자, 일단 뷰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헷갈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4종목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안 좋게 보려고 봤다가 다 설득을 당했어요. 그분들이 기업 설명에서 IR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팔랑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이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건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다시 개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